We had very low incidence of default and bankruptcy. It was an easy world. Guy says, oh, we can buy this company and make 10% a year. And then he turns to his capital markets person and says, what do it cost to get the money? We can borrow at 8. Borrow at 8, invest at 10, great, we do it. You buy the company, but in the stimulated environment of low interest rates, the company does better, you make more than 10. Your cost of money declines from 8 to 6 to 5, and it costs you less to borrow the money, and you say, boy, I'm a genius. So we had a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which made life very easy for borrowers, asset owners. It was easy to run a business. The economy did well. We had the longest bull market in history, the longest economic recovery in history. We had very low incidence of default and bankruptcy. It was an easy world. 투자할 때 레버리지 사용해도 될까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쓰지 말라 했는데요. 본인들은 썼으면서 오늘은 이에 대한 투자 그룹 하워드 막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 2, 1, 0.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일본에는 시니세라 불리는 500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기업은 140여 개, 1000년 이상 생존해 있는 기업은 약 1명이 존재합니다. 이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 대지진, 쓰나미, 불황 등을 견뎌내며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초장기 생존 기업들은 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는 거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이들이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언컨대 부채가 없는 사람과 기업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담보 잡히지 않은 집이나 차는 절대 압류되거나 회수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채가 존재할 때에만 채무 불이행, 압류, 파산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부채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부채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부채 자본은 일반적으로 예상 수익률 대비 저렴하고 자기 자본의 암묵적 비용과 비교해서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 대신 부채 자본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 효율적입니다. 즉, 더 많은 부채 자본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고,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할수록 상황이 좋을 때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쁠 때는 반대입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더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더 큰 자기 자본 손실을 겪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로 인한 이익과 손실의 확대를 대칭적으로 보고 그 수준을 대략 비슷한 정도로 증폭시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하락 시에 상승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추가적인 위험을 창출합니다. 바로 파산 위험 말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위험 말입니다. 사라지고 나서 시장이 개선되어 마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대출 기간은 비록 손실이 영구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더라도 하락 변동성이 발생하면 겁을 먹어 신용을 끊거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고작 작은 변동성일 수도 있는데 대출 기간의 행동으로 돈을 빌린 자들은 파산해버리고 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빤히 알고서도 함정에 빠지는 것은 극단적인 변동성과 손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험 경고가 발생해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경고등은 항상 자주 빈번하게 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버리는 일이 누적되면 사람들은 이런 사건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안도감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현실이 러시안 룰렛보다 훨씬 더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안 룰렛은 총실이 6개인 반면 현실에는 수백, 수천 개의 총실이 있습니다. 몇십 번, 몇백 번 시도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총알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저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종전에 세운 자신의 규칙을 완화하고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 유혹에 빠지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본 활성을 극대화시키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헌데 재수없게도 악마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전환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하워드 막스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을 증대시킬 레버리지의 잠재력과 극단적인 부정적 상황에서 파산의 위험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최대한도 보다는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레버리지는 오직 입증된 신중한 가정에 근거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레버리지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방법은 오래된 투자자와 대담한 투자자는 있지만 오래되고 대담한 투자자는 많지 않다는 오래된 격언을 기억하는 것이다. 적당한 양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과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다. It's an easy world. 3, 2, 1, 0.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사용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워드 막스의 경우 적절한 레버리지 사용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만 레버리지 사용을 권하는 뉘앙스는 아니고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항상 보수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하워드 막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레버리지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업들은 자본활성 제고를 위해 당연히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인인 개인도 자본활성 개선을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버리지 자체가 내재적으로 잘못이 있어서 거부해야 할 대상은 아니란 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 그룹들이 레버리지를 지향하라고 설파하는 이유는 투자자 자신의 마음을 좀먹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일확천금으로 우리를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탐욕의 마음과 융합되어 우리를 최종적으로 나락으로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사용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경우가 더욱 위험한 때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투자 게임의 함정은 9번 연속 성공해도 한 번의 실패로 나락에 빠져든다는 점인데 레버리지는 이 경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위기돌이 같은 경우에는 통제 가능한 레버리지 그리고 시장 위치에 적절한 레버리지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통제 가능함이란 매 순간 과도하지 않은 레버리지 수준을 의미합니다. 부도 위험을 막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총 자산 대비 레버리지 규모, 그리고 현금 흐름 대비 레버리지 규모를 고려합니다. 일만 따지면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믹스했습니다. 상황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워드 막스의 의견대로 투자자 본인의 생각보다는 항상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시장 위치의 적절함이란 특정 시점에서 적정한 레버리지 수준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제고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의 위치에 대한 추정을 기반으로 하는 적정 레버리지 규모를 의미하는데 미래는 항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 사고에 따라 그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승률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레버리지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승률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레버리지를 의도적으로 낮춥니다. 즉,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시장의 위치에 따른 포지셔닝을 위기돌이는 레버리지를 조금 활용하여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2, 1, 0.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위키돌이에게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해도 되나요? 설령 당신이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무사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미래의 위기는 지금과는 다른 완전 새로운 모습일 것인데 전에 없던 위기 발생으로 자산 가치가 쓰나미처럼 훼손당하는 건 아닌가요? 레버리지 없이도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 일리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키돌이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위기돌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 대비 포트폴리오 위험 수준이 상당히 적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에도 투자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인덱스로 상당히 광범위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구가 반쪽이 나는 리스크까지 커버하지는 못하나 시장 변동성 정도는 언제까지든 감내할 수 있다는 재무적 그리고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2024년 현재 미국장이 반토막이 나서 향후 30년간 침체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측면에서의 주요 위험 요소들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 위치의 적절한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위기돌이도 분명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통제 가능한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 위치의 적절함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 성과가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등을 지속적으로 리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레버리지를 고려함으로써 투자 성과를 개선할 수 있지만
미래 상황이 다른 식으로 전개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위기돌이는 레버리지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의 적절한 포지션 수준은 얼마인가요? It's an easy world. It's an easy world. It's an easy world. Five, four, three, two, one, zero.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Five, four, three, two, one, zero.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